네, 지난 월요일 정부 주도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의 빅딜은 국내 항공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부산을 기반으로 한 에어부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부산상공회의소 심재훈 조사연구본부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과는 별도로 또 저비용 항공사도 단계적으로 통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항공산업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항공산업 전체가 전례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적 항공사 통합 발표도 이런 어려움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이 빅딜에 두 국적 항공사의 LCC가 포함이 되었다는 건데요. 대한항공의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은 아시는 것처럼 지역 항공사고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 지역 기업입니다. 네. 이 LCC가 통합이 되면 국내 LCC는 통합 LCC와 제주에어 정도의 아마 2강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네. 현 상황만 보면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LCC 통합을 통해서 국내 항공산업의 독과점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에 대한 우려도 많은 실정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독과점은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편익을 제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채은행을 통한 시장 재편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통합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대한항공 자매사인 진에어 중심으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중심으로 통합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영 방향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LCC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합 방법이 제시된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 정도만 제시되었는데요. 다만 사는 발표에서 지방 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이라든가 네. 또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통합 LCC는 지역 공항을 베이스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일련의 내용 등을 통해서 사실 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발표 내용을 보면 최소한 통합에 따른 지역 반발은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는 정도는 확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결국 문제는 통합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에어와 사실 서울에어는 태동이나 베이스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발표에서 지방 공항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정도가 통합의 논의 주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어느 쪽이든 간에 고용이나 사업 인프라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으니까 저비용 항공도 대한항공 중심의 통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선택됐을 경우가 다시 말해서 에어부산이 진해에 이제 흡수 합병되는 것인데요. 네네. 지역적 반발도 사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결국 통합에는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간에 흡수가 전제되어 있기도 한 게 또 사실이고요. 네. 에어부산은 지역 항공산업 발전과 또 지역의 신공항 개발을 위해서 지역 기업인의 힘으로 만들어진 향토 기업입니다. 네. 또한 지역 기업인 우대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 정서가 크게 흐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쵸. 또 일자리 부분에서도 지역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도 역할이 상당한데요. 네. 따라서 사실 이 에어부산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런 기업 가치와 위상은 또 물론이고 에어부산을 키워온 그동안의 노력, 지역사회의 노력도 물거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 합병이 진행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업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지역 정체성은 상당히 희석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에어부산의 경우 부산을 거점으로 한 지역 항공사, 향토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상황인 건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항공사로서 에어부산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에어부산의 태동은 동남권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과 네. 지역의 항공산업 인프라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최근 한 10년 내에는 사실 가장 또 부산에서 성공한 기업이고 부산 상공계의 자부심이고 또 상징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뭐 일자리 창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지역 차원에서 에어부산은 공공의 좀 목적을 달성을 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온 뭐 일종의 공공재 성격의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부산에서만큼은 최소한 에어부산은 기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어부산이 부산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예정된 유상증자에 이 부산시나 지역 상공계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네. 유상증자 참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기업의 유상증자는 그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시험 무대입니다. 네. 물론 뭐 주간 정권사에서 실권주에 대한 계린대가 있어서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에어부산의 입장에서는 그 향토 기업으로서의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을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을 것으로 봅니다. 뭐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그 지역 차원에서 에어부산에 대한 기업 가치 보존 의지가 보이면 또 투자자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이래 코로나19로 항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상증자에서 그 항토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픈 그 마음이 간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또 부산시나 지역 기업인들이 구주 청약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까지 네.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